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건희 멘토 나와 계시고요.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니 해도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부동산 쪽 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으로 이제 더 퍼지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에도 뭐 지원책 같은 것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조금 진화가 좀 될까요? 아니면 불안감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고윤기 멘토부터 하실까요? 일단은 뭐 중국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기준금리라고 했으니 이제 대출 우대 금리 자체를 이제 그 1년물 같은 경우에는 10bp를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결을 하는 그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대략적으로 1년물과 그리고 5년물 자체가 15bp 정도 인하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컨센 대비는 좀 인하폭이 조금 적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부동산 자체, 뭐 헌다그룹도 지금 미국에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이슈, 그리고 중국의 지방 정부의 부채 해소가 지금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 자체를 조금씩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은 뭐다 결국에는 그 후폭풍에 따른 영향도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무겁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번 주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된 이슈 그리고 잭슨 홀 미팅과 관련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증시 또한 좀 그렇게 농후하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동결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뭐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지금 2%포인트가 지금 이상인 상황이고 환율 또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고 가계대출 또한 좀 인상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딜레마가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상승 동력 자체는 떨어진 시장은 맞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올 한 해 강세를 띄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국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어느 정도 한 달 동안에 좀 조정이 크게 이루어졌다라는 점, 특히나 환율적인 부분에서 좀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네. 조금의 쉬어감은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의 어떤 주식 비중 축소는 오히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대 수익률 자체로는 좀 낮아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크나큰 이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일단은 가장 좋은 점은 이런 크나큰 이슈들을 확인하고 관망적인 장세로 조금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오늘 중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조치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아까 고윤기 의원께서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되십니까? 일단 뭐 기대 못 미쳤죠. 못 미쳤는데 일단 그 후에 멘트를 그래서 한 번 더 했죠. 일단 네. 뭐 기업들의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시장 예상치만큼 내리지 못하지만 유동성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급해라. 이제 너무 까다롭게 심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중국 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이제 신호가 나빠졌기 때문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뭐 소비 진흥책부터 시작해서 뭐 여행 이제 단체 관광 허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불만도 좀 해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그 파급 효과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추진할 거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오히려 이제 중국은 뭐 여러 서방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항상 위기가 오면 그닥 그렇게 뭐 파생되는 위기가 커지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투자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뭐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좀 많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이냐는 뭐 어차피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가
해소해 나가느냐가 중요해서 정부의 앞으로의 발언을 아마 계속 지켜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는 6월 10,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시면 6월 15일 미국의 금리 동결, 연준에서 이제 처음으로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가 동결하면서 그 이후로 랠리장이 나왔던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보면 코스피는 오른 게 없지만 코스닥은 그 당시에 890선에서 955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890선까지 내려왔죠.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랠리를 보이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금리 재인상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금리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뭐 한 번 더 올릴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중인데 그 와중에도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언제부터 그렇게 주목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결국엔 네네. 그거는 AI 산업에 대한 큰 이제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쪽은 아직 흐름을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뭐 실적을 좋게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반응을 할 거고 서프라이즈가 아니어도 사실은 영업이익률은 생각보다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시장에서 원하는 것만큼 뭐 아주 서프라이즈 않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이제 뭐 계획이라든지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한번 시장을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은 좀 살아있는 찐 테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섹터나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완화되는 국면이다. 뭐 물론 이제 아직까지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움직였는데 특히 이제 초전도체 이슈 관련돼서는 지금 또 한번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죠. 그 외에 지금 또 다른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시고 이번 주는 좀 현금을 한 20에서 30% 정도 만들어 놓으셨다가 변동성 장세에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목표나 기간은 좀 짧게, 그리고 현금을 좀 확보해 놓는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전략을 좀 주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두 분 다 이제 엔비디아를 언급하셨어요.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죠. 미국 시각으로는 수요일이고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워낙 월가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전망을 좋게 하고 있고 목표가를 막 높이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만 실적이 시장 예상대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이쪽과 관련된 국내 테마도 같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HBM 쪽이겠죠.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 좀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고윤기 멘토 하시죠.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 회사 자체적으로 2분기 그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게 110억 달러거든요. 1분기 대비 만약에 110억 달러를 찍게 되면은 반도체 산업 역사상 가장 큰 부기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보고 있는 거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반도체 관련된 규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규제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반도체 관련해서 미리 엔비디아의 물량을 사재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물량 자체가 이제 매출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거를 거의 쓴다라고 지금 뭐 공공연한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실적은 그 가이던스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 가이던스는 잘 나올 거야라고 실적적으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잭슨화 CEO의 가이던스 제시, 향후의 전망과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제시를 투자 계획이라든지 어떠한 그 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지속적으로 좀 눈길을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어떤 그 경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뭐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1등이다 혹은 삼성전자는 아니다 우리가 1등이다라고 얘기가 하는 것처럼 물론 SK 하이닉스나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큰 변화는 없겠으나 오히려 이 두 공룡 업체들의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오히려 밑에 단에 있는 수주를 받는 이 1차 벤더들 같은 경우 오히려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즉, 이 기업들이 많이 빨리빨리 우리는 모 기업보다 경쟁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자라고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 관련된 이슈에서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TSV 시장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연히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한비반도체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이에 발맞춰서 이오테크닉스까지도 지금 강세를 띠는 것처럼 HBM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출 부분은 그렇게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수익성 부분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근거를 놓고 본다면은 관련된 우리나라 중소형 부품사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오전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 흐름은 크게 갈릴 것이다. 즉 변동성은 클지언정 큰 흐름 자체는 변할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와 관련된 투자 관련 얘기 좀 해주셨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건희 멘토께서는 엔비디아 실적 시장 예상대로 잘 나올까요? 이게 막 목표가가 올라가고 시장 기대치가 높아지면 살짝 불안감도 있거든요. 네. 거기 못 맞추면 실적이 잘 나왔더라도 막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뭐 매출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서프라이즈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H100이라든지 A100이라든지 지금 AI 칩 관련된 가격이 워낙 좋죠. 지금 보면 사실은 뭐 그 떠도는 얘기로는 엔비디아가 돈을 다 벌고 그걸 만들어준 TSMC는 거의 버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는 아주 호황입니다. 한마디로 싸게 만들어서 굉장히 비싸게 파는 상황인데 일단 엔비디아가 그러면 뭐 그 사우디에서 물량을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에서 땡겨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7월까지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일부라도 반영이 됐으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게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뭐 기대치 정도 부응한다 정도만 나오더라도 네. 결국에는 뭐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더 잘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아주 나쁜 얘기,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쪽은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생성형 AI 칩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이제 향후에 이제 이 시장은 전체 AI 칩 시장이 한 15%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그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이는 AI 칩의 시장이 85%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아직 스타트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 이쪽은 계속 지금 큰 테마를 뭐 이게 단순히 뭐 테마로 며칠 만에 올라갔다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몇 년을 계속 가야 되는 길면은 뭐 10년 이상도 갈 수 있는 큰 길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IT가 세상을 구한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글로벌 경제를 좀 끌어올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이었고요. 스마트폰 다음이 지금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침체가 왔을 때 이 AI가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거다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고 엔비디아를 위시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HBM 쪽 관련된 회사들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자, 이거 하나만 조금만 더 얘기해 보죠. 유커들 들어오는 것과 관련돼서 뭐 화장품이다, 뭐 면세점이다, 백화점이다, 여행업이다 막 말들도 많은데 아니야. 밥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밥솥주들 요즘 관심들이 많은데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건희 멘토 하시죠, 맞아. 네. 일단 뭐 예전이 생각이 나는데 그 예전에는 뭐 밥솥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2016년도 뭐 이럴 때 화장품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밥솥이 막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실제로 쿠쿠가 이제 많이 팔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기밥솥들이 많이 팔렸었는데 같이 이제 뭐 쌀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우리나라는 코끼리 밥솥을 사오고 중국인들은 쿠쿠를 사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도 기사는 봤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 이제 과연 밥솥을 다시 사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좀 들고요. 네. 예. 그게 한 7, 8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 결국에는 그 사이에 중국 밥솥들도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굳이 이거를 사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저는. 그래서 관련된 종목 중에는 그나마 쿠쿠홀딩스를 보시는 게 가장 맞을 텐데 이거는 결국엔 이제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객이 왔다가
이제 허가가 되고 나서 한 달 뒤 정도만 보시면 실제로 얼마나 팔렸는지가 나오겠죠. 결국에는 이거 다 체크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다. 오히려 진짜로 너무 많이 사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 따라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주가는 워낙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이슈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네네. 올리는 건데 여전히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밥솥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잘 팔렸다고 해서 이번에도 잘 팔릴 거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제 좋아하는 품목이 달라질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면세점 가서 아마 좀 뭘 사고 있나 계속 지켜보시고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니면 이제 궁금하시면 뭐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게 낫다. 그냥 기대만 가지고 그다음에 기사 한 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년 사이에 중국의 밥솥 기술도 상당히 진보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와봐야 알겠죠. 실제로 들어오는 중국인들 숫자 그리고 이들이 관광하면서 사간 데이터 이런 것들은 한 달 내지는 2달 사이에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멘토께서 가져오신 유망주 오로스테크입니다. 국내 HBM 수혜주로 주목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앞서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뭐 HBM 관련주들 많이 보시죠. 고윤기 멘토께서는 오픈엣지테크. 결국에는 두 분 다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가져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고윤기 멘토부터 먼저 하실까요? 오픈엣지테크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엔비디아도 지금 뭐 글로벌 반도체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지만 지금 현재 또다시 주목이 되고 있는 기업이 있죠. ARM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이제 그 지분을 거의 90% 가까이 지금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가치가 거의 86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하반기 IPO 시장에 엄청난 대여가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RM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모바일 AP에 대한 어떤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AI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이제 IP라든지 그리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텔레피스 같은 종목들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삼성을 또 주로 베이스를 하는 그런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제 그 AI 반도체가 지금 TSMC 중심으로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TSMC까지도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지금 2023년 고객사 샘플 제품을 이제 납품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3세대 MPU의 컨소시엄에도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마 올해 실적은 지금 지속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3분기부터는 조금씩 바닥을 찍고 나서 아무래도 전방 산업 자체가 그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턴 어라운드에 조금 어느 정도 지금 진입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ARM에 대한 어떤 상장에 대한 기대를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까지 있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2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목표가 24,000원에 손절가 17,000원 제시 받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이건희 멘토가 가져오신 오로스테크 한번 확인해 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BM 얘기를 계속 뭐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가장 대장이라고 보는 거는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장비에서 한미반도체고 소재는 이스페타시스일 텐데 관련해서 이제 종목이 확산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된 증설들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HBM을 만들 때 그 HBM이 단을 계속 쌓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 칩을 여러 겹을 쌓아서 만드는 게 HBM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게 패턴이 잘 그려졌는지 아니면 단이 잘 쌓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검사를 해서 불량률을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주로 하는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가 미국의 KLA라는 회사인데 굉장히 큰 회사죠. 그 회사가 지금 중국에 판로를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중국 시장까지 잡아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제로도 중국 기업 2군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업체에도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오버레이 장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가 오로스 테크놀로지다라는 점에서는 향후에 이제 HBM 생산 이제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HBM도 이제 계속 고도화돼 가고 있죠. 지금 4세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장비로서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그런 기대감으로 좀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로 지금 보시고요. 네네.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이 이제 이전 고점 수준이군요.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받았습니다. 오로스테크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권희 멘토 그리고 고윤기 멘토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